의령군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규찬 회장이 공무원 노조와 면담을 거부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생 300여 명인 양산 보강고 학생들이 독서 토론으로 전국을 휘어잡았습니다. 팀워크와 노력으로 일군 보강고 우승팀을 만나봤습니다. 철근을 빠뜨린 전국 LH 아파트 15곳 가운데 양산 사송지구 2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수산단체와 어업인들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규찬 의령군 의장과 오민자 의령군 의원의 갑질과 막말로 의령군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군의회의 갈등만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주장하는 의령군의회, 지방의원의 갑질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 봉합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동산공업요원 불법 폐기물 반출 논의 과정에서 김규찬 의령군 의장과 오민자 군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막말을 하며 시작된 갈등. 의령군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48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1일 군의회 의장실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방문 일정을 전달하고 찾아온 노조의 면담 요청에 의장실에서 돌아온 건 공석이라는 답변.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공무원 노조에서 왔다고 전화를 한번. 미리 약속 안 하시면 안 되고. 김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어 노조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니 전달을 전달하면서 전달을 전체 직원들의 전체 직원이 레스토랑 전체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거를 의장님께서 받으셔야죠. 안돼 받아도 아 의장님, 대화를 하자는데 대화를 거부하시면 됩니까? 야 거부한다고 그걸 적어놔면 될 거 아니야. 결국 공무원 노조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금 입장에 대해서 의장님 입장에 대해서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공무원 노조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노조에서 뭐 꼭 다른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건데 사회단체나 같이 연결을 해서 투쟁을 계획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의령군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은 점차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양상. 군의회의 거부가 길어지면 공노조의 녹취록 공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의 우려는 무더위만큼이나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전교생이 300여 명 조금 넘는 양산의 작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학생들이 토론으로 전국을 휩쓸어 화제입니다.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참가한 팀을 제치고 우승한 이 학생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를 신뢰하는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준 양산 보강고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욕구를 심리학자 알더퍼가 제시한 이열지 이론에 따른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그리고 현 시대의 핵심적인 욕구인 자기 초월의 욕구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차분한 어조와 객관적 증거로 펼치는 논리. 22년 전통 독서 토론 대회의 새 강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강고가 우승했다 이거 들리니까 진짜 일단은 진짜 이런 생각부터 들었고 솔직히 진짜 그날에 집 갈 때까지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만 2달. 늦은 밤까지 연습이었고. 해보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창수 측 제3발제자 신현준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시선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좀 배분해서 하면 좋았을 것 같고. 토론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과 자료를 읽고 또 정리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양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늘려야 하기도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또 되게 적절한 근거를 찾아서 제일 좋은 근거를 뽑아서 넣어야 되니까 선택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회 참가 학생들만 전국 380개 학교 10만여 명. 자사고나 민사고, 대규모 학교가 우승하던 전례를 깬 기록이자 이 대회 경남 지역 최초의 우승입니다. 전교생 300명 남짓한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빛을 발한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발력도 중요하고 이제 다른 이제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팀들도 팀워크가 좋았겠지만 저희는 엄청 돈독했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아서 막 부족한 부분도 막 채워주고 막 안 되는 부분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 투정 없이 애들 믿고 따라와주는 거, 그러니까 애들 그런 순수함, 열정이 되게 일단 가장 중요했던 요인인 것 같고, 응원해 주시고 밤늦게 참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애들 다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으로 경험을 쌓고 우승이란 성과로 해외 연수 기회까지 잡은 학생들. 재기조와 보강 신기란 팀으로 뭉친 뒤 전국을 놀라게 한 끈끈한 우정은 이제 후배를 향한 내리사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두 친구랑 또 새로 들어올 고1 이런 친구들을 제가 내년에 도와주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보강 신기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온열 질환 예방법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 광주가 36도, 서울이 35도에 이르는 등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해가 져도 여전합니다. 제주도는 24일째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강릉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남쪽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열기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상하이 남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느려져 3일 상하이 앞바다 부근에서 정체하고 이후 고기압 지하류를 따라 북편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일 목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117명.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사망자가 28%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의 나이일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발진 등 6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땀구멍이 막혀 열발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과 발, 발목에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열사병인데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입니다. 심각한 두통과 오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장기 손상이라든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 이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물을 좀 먹이시는 게 좋겠고요. 주로 물을 먹이실 때는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음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경신되면서 전국적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낮 외출은 지양하고 체온 관리와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을 빠뜨린 전국 LH 아파트 15곳 가운데 양산 사송지구 2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양산 사송 A2와 사송 A8 지구로 470여 가구인 A2는 오는 12월, 800여 가구인 A8 지구는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A2 지구는 시공 대상 650곳 중 7곳이, A8 지구는 241곳 중 72곳의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경남 지역 수산단체와 어업인들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조합장, 어업인 등 1,500여 명은 1일 통영에 모여 수산물 안전대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근거 없는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또 수산인 스스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한 뒤 수산물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 촉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제62회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통영 강구안과 통제영, 이순신 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이순신의 선택, 한산도라는 주제로 3도 수군 통제사 행차와 전국 거북선 노젓기 대회, 축하 음악회와 학술 세미나 등 7개 테마 3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또 대표 행사인 한산대첩 재연 행사는 11일 이순신 공원 앞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열린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169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창원시가 캠핑카와 카라반 등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정 부지는 의창구와 진해구 총 2곳으로 각 40면과 1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용역을 착수해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사업 대상 후보지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방학맞이 특별 노선을 운행합니다. 창원시는 진해 해양공원 보물찾기 프로그램과 로볼랜드와 조독화해광의 다리 특별 노선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약은 4일부터 창원 시티투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매회 선착순 40명씩 모집합니다.